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시험까지 2주 정도 남았네요. 이 시점부터는 무엇보다도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해요. 시간이 부족해지면서 초조하고 조급해지기도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건 효율적인 공부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전 과목을 골고루 신경 써야 할 시점이에요. 남은 시간이 짧을수록 다양한 과목에서 점수를 확보하는 게 중요해지는데요. 그러면 각 과목별로 어떻게 공부할지 2주 전부터의 공부법을 하나씩 짚어볼게요. 국어는 단권화와 반복이 핵심이에요. 이제 새로 진도가 나가는 부분은 여전히 단권화하면서 정리해야 하지만 기존에 배운 부분도 반복해서 머릿속에 완벽히 넣어줘야 해요. 특히 중요한 포인트는 단권화하면서도 단순히 정리하는 것보다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 머릿속에 계속 남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시간이 부족해서 따로 외우려고 했던 것들을 놓치게 되는데 반복하면 자연스럽게 암기도 되고 이해도 더 잘 되겠죠? 국어는 계속해서 문제를 풀고 선지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어떤 선지가 왜 틀렸는지, 왜 이 선지가 맞는지도 생각해 봐야 해요. 특히 해설지와 비교하면서 지문 분석을 철저하게 해야 실력도 쌓이고 실전 감각까지 키울 수 있어요. 이제 2주 전이니까 이전에 풀었던 문제들 중에 틀렸던 문제들도 다시 봐주세요. 단권화를 A4나 별도 노트에 하는 게 살짝 비효율적일 수 있어요. 그 이유는 특히 문학 파트 같은 경우 본문을 다 옮겨 적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소설 같은 건 문장이 길고 많다 보니 내용 정리를 하면서도 결국엔 본문과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학교 교재에 바로 단권화하는 걸 더 추천해요. 본문 옆에 여백이 있다면 그 자리에 바로 정리하고 없다면 포스트잇을 활용해 붙여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또는 자습서에 단권화하는 것도 괜찮고요. 핵심은 본문과 정리 내용이 함께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야 복습할 때도 훨씬 빠르고 머릿속에도 더 오래 남습니다. 모의고사 등급이 내신 등급과 완전히 일치하진 않아요. 상관관계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대로 나온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학교는 국어 잘한 학생들이 진짜 많아서 모의고사는 1등급이 나오는데 내신은 3등급이 나오는 경우도 봤어요. 내신과 모의고사는 접근 방식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내신은 범위가 정해져 있는 시험이고 선생님 스타일에 따라 문제 성향도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춘 준비가 필요하죠. 그래서 제가 내신 공부법을 이렇게 따로 업로드하고 있는 거기도 해요. 일단 열심히 해보세요. 내신은 노력한 만큼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는 시험이에요. 영어는 지문 분석 후에 여러 번 반복하면서 중요한 부분을 완벽하게 숙지해주세요. 그리고 영어 발을정 공부법에 대한 질문이 많았는데요. 사실 이건 영상으로 따로 다뤄보고 싶지만 제가 본업이 있다 보니 시간이 좀 부족해서 먼저 간단히 정리해드릴게요. 한자 발을정이 5회기잖아요. 그만큼 최소 5회독은 하자는 뜻이에요. 물론 5번 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결국 지문 분석과 반복이 핵심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언제 그걸 다 해요?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제 복습노트 영상과 이전 내신 공부법 영상들 보시면 제가 늘 영어 3회독은 기본으로 가져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저는 영어에서 지문 통함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들고 들인 시간에 비해 효율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요. 문장 전체를 그대로 외우는 방식보다는 중요한 문법적 요소나 어휘를 반복적으로 보면서 주요 문장들만 필요에 따라 암기해주는 거예요. 암기할 때는 한글 해석을 보고 영어로 직접 써봐도 좋고 아니면 소리내어 읽는 방식도 괜찮은데 역시 중요한 건 반복이겠죠? 그리고 시험 범위 중에 교과서나 모의고사 지문은 변형 문제 위주로 풀면서 정리하고 변형 문제가 없는 부교재는 지문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문장 구조나 단어 사용, 문법적 요소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세요. 2주 전부터는 더 이상 처음 보는 지문을 풀 때처럼 단순히 해석하는 데 시간을 쓰지 말고 문제를 풀면서 이 지문을 어떻게 변형할 수 있을까 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해요. 변형 문제를 풀 때마다 내가 어떤 부분을 더 보강해야 할지 고민하면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해요. 영어 공부는 결국 반복과 분석이 핵심이에요. 단기적으로 외우기보다는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 깊은 이해를 쌓아주세요. 이렇게 실력을 쌓아가야 시험날 자신감도 생기고 시험에서 어떤 질문이 나와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어요. 수학은 이제 유형서 1회독 이상을 마친 상태로 틀린 문제나 헷갈렸던 문제를 중심으로 2, 3회독을 해야 해요.
이 시점에서 틀린 문제나 헷갈린 문제를 다시 한번 풀이 과정을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왜 틀렸는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문제를 풀고 나서 풀이 과정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이 수학의 핵심입니다. 마치 서술형 문제를 풀듯이요. 이 시점부터는 수학 유형에 대해 깊이 파고드는 것도 중요해져요. 필요하다면 심화 문제집을 추가로 풀면서 조금 더 약한 유형이나 고난도 문제를 다뤄주는 것이 좋아요. 저희 학교는 시험 기간에 기출문제를 학교 도서관에서 열람할 수 있게 해줬고,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학교 중에서는 홈페이지에 기출을 올려주는 곳도 있더라고요. 혹시 기출이 공개되지 않는 학교라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댓글에서 언급하신 문제집들로도 충분히 대비가 가능합니다. 사실 기출문제를 보라고 한 이유가 출제 유형을 파악해보라는 의미였는데, 학교마다 매년 선생님이 바뀌시기도 하고 출제 스타일도 달라져서 꼭 기출을 보지 않더라도 계획한 공부만 잘 따라가도 괜찮아요. 사회나 한국사는 비포 정리법을 추천해요. 한국사 같은 경우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서 큰 그림을 잡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한국사는 사건의 흐름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과목이니까요. 저는 비포 용지에 시간 순서대로 사건들을 정리해놓고 그걸 반복적으로 봤어요. 이 방식은 큰 틀을 먼저 잡고 세세한 부분까지 외워가는 방식으로 시험에서 지엽적인 문제가 나와도 큰 흐름이 잡혀 있으면 쉽게 풀 수 있거든요. 선생님께서 학습지 위주로 수업하시면 학습지에 담거나 하는 거 좋아요. 과학도 수학처럼 이해도기 중요해요. 틀린 문제나 헷갈렸던 문제들을 다시 한번 풀면서 어떤 부분에서 실수가 있었는지 분석해보세요. 이론을 확실하게 하고 나서는 문제풀이를 계속하면서 이해도를 높여야 해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물리 1 공부하면서 정말 어려웠는데 그때 교과서와 필기노트부터 통암기했어요. 개념에 빈틈이 생기니까 쉬운 문제까지는 풀려도 결국 응용 문제에서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과학도 기본 개념을 확실히 다지고 그 후에 문제를 풀며 응용하는 방식으로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화학원은 특히 개념과 문제 사이의 간극이 큰 과목이라 느껴질 수 있어요. 개념을 분명히 공부했는데도 문제가 안 풀릴 때가 있거든요. 이럴 땐 먼저 개념이 정말 확실하게 이해됐는지 점검해 보는 게 중요해요. 특히 양적 관계 파트는 이해한 것 같지만 사실은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서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개념을 꿰뚫고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이 단계까지 됐는데도 문제가 안 풀린다면 문제풀이 인강을 간단하게 참고해보거나 해설지를 보고 전개 방식의 흐름을 먼저 익혀보는 것도 좋아요. 다만 무작정 인강만 계속 듣는 건 비효율적이에요. 인강은 복습이 따라줘야 의미가 있는데 지금처럼 시간이 부족한 시점엔 직접 문제를 풀고 해설을 통해 감을 잡아가는 방식이 훨씬 효과적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문, 기가, 정보 등 다른 과목들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이 과목들은 무조건 암기가 중요해요. 예를 들어 한문은 반복해서 보고 안 외워지는 부분을 체크해가며 쓰기 연습을 해줘야 돼요. 한자는 단순히 읽고 외우는 것보다 손으로 몇 번씩 써보면서 외우는 방식이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정보 과목은 저희 학교 기준으로 시험이 아주 쉬워서 중간고사 때 100점이 10명 이상 나왔던 기억이 있는데요. 덕분에 기말고사 때는 엄청 어려워졌습니다. 쉬웠던 시험 기준으로는 교과서 통암기가 답이었고 무엇보다 실수를 안 하는 게 아주 중요했어요. 그때 아마 한 문제 틀리면 바로 3등급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려웠던 시험 기준으로는 통암기 바탕에 응용 문제 위주로 나왔는데요. 예를 들면 논리게이트 응용 문제처럼요. 당시에 학교 수업만으로는 대비가 어려울 것 같아 인터넷에서 몇 가지 어려운 예시를 찾아봤던 기억이 나네요. 참고로 정보 과목 내용 일부는 대학 진학 후에 공대에서 배우는 내용과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구글링 해보시면 강의도 많고 예시 문제까지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이제 2주 전이니까 마지막까지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자신만의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서 나아가세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T수능 멤버십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전체 공개 영상에서는 누구나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공부법 위주로 댓글을 달아드렸는데요. 아무래도 각자 상황이 다 다르다 보니 개인에게 딱 맞는 방향을 잡아드리긴 어려운 부분이 많더라고요. 만약 조금 더 구체적인 조언이 필요하시거나 공부 방향 설정에 고민이 있다면 멤버십 전용 Q&A를 한번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가입하신 분들은 이번 중간고사 준비를 함께 정리해가면서 더 명확한 학습 방향을 잡아가고 계세요. 관심 있으시면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주에 시험 1주 전 공부법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